국무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만 주말에 갑자기 오전에 그것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총리의 사의 표명이 있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까지도 일정한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공론이었죠. 다만 어느 정도 수습한 가운데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내각의 총사퇴까지 어렵고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총리의 아마 사의 이걸로 좀 해결하는 쪽 같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사전의 예방, 초동 대처 이후에 수습 과정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내각의 책임자로 총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반복됐지만은 이번 국민들이 보기에 행정조치뿐만이 아니라 과연 전문가가 재난대처의 중심에 서 있는가도 불확실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되게 그동안에 보면은 사고 자체에 대한 문제가 항상 초점만 됐는데 이번에는 사고 이후의 대처 과정까지 돼가지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 여러 가지 대처 과제를 남기긴 했습니다. 예. 물론 총리가 사의 표명한 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총리의 사퇴 이은 다른 관계 장관들의 어떤 사퇴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부분은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습된 가운데 조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고 봅니다. 충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15명의 실종자가 지금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일이 정리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정리가 된 가운데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 국가였다면은 완전히 내각이 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그런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수위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역사가 기록된다면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아는 대참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관계 장관들의 사고 수습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같이 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사퇴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지금 어렵게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지금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틈새 속에서 그나마 노력해가지고 기초를 갖춰놨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습되는 과정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않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는 총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일단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사퇴는 했습니다만 뭘 잘못했는지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초동대처입니다. 초동대처에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구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크죠.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초동대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재난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연결이 됐었던가, 지역의 진도 VTS로 됐는가, 어느 지역에 됐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대처했던 것이 군에서 했나, 해경에서 했나, 아니면 다른 일반 경찰에서 했나까지 불확실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재난 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나, 이후에는 분명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난 방식을 구조하는 방식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가. 지금 맨날 현장에 나오면 총리 아니면은 해수부 장관 또 안전행정부 장관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정적인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재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왔고 누가 참여해왔는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제 현재 수습 이후에 정말 밝혀야 될 부분 같고요. 그 전에 지금 이 부분 나오니까 사전에 선박 여객선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규제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규제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가? 왜 작동이 안 되고 있는가? 규제를 얼마나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점에서는 현재 그 선박 여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이 왜 관련 감독기관들의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정부 스스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사고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그 일어난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한데 지금 사고가 난 지 열이틀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115명이에요. 이게 구조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정부의 무능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당사자들 국민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공감이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도 크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걸릴 거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호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물론 사고가 다 수습되지 않았고 지금 구조 중입니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원 정치평론가 그리고 장성호 교수 등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상원 평론가께 네. 질문 드리죠. 이 사의 표명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전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내각 총사퇴,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뭐 개각, 또 뭐 대형 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잘했든 못했든 지금 수습 중이고 시신도 아직 수습이 완전 안 된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총리가 이 시점에 사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 또한 최선을 다해 수습에 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이 된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지 좀 뜬금없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론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다는 총리의 그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하지만 사의 시점이 좀 이런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 장관들이 일단 책임을 지고 뭐 구조 작업이 됐든 지금 수습을 계속하고 네. 총리는 국민들 전체의 어떤 지금 감정, 이 어떤 슬픔, 뭐 분노, 뭐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일단 뭐 치유책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단순히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까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배가 기울었을 때부터 수몰될 때까지 그 다음에 전 4천만 국민이 그 항구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분노를 넘어서 뭐 정신과 전문의들, 심리학자들은 집단 우울증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게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이게 수습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시신 수습이 우선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책 문제는 여야 시민사회 전 국민이 참여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포괄적 백스가 발간되고 심지어 국민 정신 개조 운동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제 내각이 잘했든 못했든 이 문제보다는 총리가 좀 책임을 지고 마지막 항구의 시신으로 수습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총리,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면 총리의 사의 표명이 국면을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리의 사퇴 표명. 그러니까 이제 6.4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압박을 총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압박을 지금 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총론적으로 보고 먼저 수습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는 뭐 못지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대국민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총리라든가 내각의 일괄 사퇴 또는 책임장관의 인사조치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 6.4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일요일 날 가장 사실은 효과가 큰 거죠. 이런 총리 사퇴라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바로 수용을 안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시에 김한길, 안철수 두 야당 대표 그렇죠. 기자회견이 있죠. 있는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느낌이 국민들 마음속에 읽히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예. 뭐 11시에 양당 대표가 충분히 내각 총사퇴를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타기용으로 많이 고려가 됐다면 이 또한 엄청난 실수이다. 지금은 국민 마음을 보듬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단순히 뭐 총리 정도가 물러든다 해서 수습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상 좀 적절치 못했다는 느낌이 한참 지금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아직 불 안 꺼졌거든요. 불 안 꺼져서 있는데 불 끄는 소방관들을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인 시점으로 보자면 좀 이제 시기가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당사자는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지금 재난을 수습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뭔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선거하고 연관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총리 정도가 사퇴하는 것하고 지금 이 다수가 이렇게 된 상황하고 총리 몇 사람이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총리 바뀌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책임 자세와 더불어서 새로운 바뀌는 체제에서 뭔가 또 국정운영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아하. 그러나 뭔가 지금 조금이라도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총리가 지금 사의 표명한 것도 저는 뭐 일정한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가족에 대한 실종자 가족, 유가족 등에 대한 위로 차원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분들의 답답함을 뭐 어떻게든 일단은 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구조자가 뭐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오히려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인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더 커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국가 재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사태 시점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 감정이라든가 카타르시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우울증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뭐 여러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부 쪽에서는 지금 추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불끈 드러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적 조치가 가장 지금은 최우선 수단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총리 사퇴 카드를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요일 오전이지 않습니까? 이 일요일 오전 모든 국민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그 정치적 영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택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관계장관들 사퇴론도 나왔었거든요. 큰 효과를 노리려면 총리뿐만이 아니라 관계장관들도 같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데 좀 제가 받은 그냥 느낌은 뭐 평론을 생활을 하면서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어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란 표현 자체가 좀 외람되지만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다음에 이 사태 근데 지금 115명의 실종자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사퇴하고 관계장관들이 다 사퇴한다면 그럼 누가 가면 이 사태에 향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누가 이걸 수습할 것이며 누가 해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질책이 있었죠. 하지만 질책 속에서도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뭐 여기 오면 방송 오기 전까지도 사태는 아닐 것이다. 뭐 자리에 예민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겠냐 봤는데 전격 사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적절치도 않고 타이밍도 맞지 않다. 물론 김만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총리의 사퇴가 의미가 있다면 뭐 그건 굳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우리가 상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115명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욕과 비난과 물병이 날아오더라도 묵묵히 오히려 역으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자리에 예연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 개인 감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때는 좀 아니다. 그다음에 좀 얕은 정치적 고려가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미국의 카트리나 허리케인처럼 자연재해 성격이 강하기보다는 1부터 10까지 전부 인재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상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있다가 한두 가지가 잘못돼가지고 일이 잘못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는 1에서부터 10까지 잘못했단 말이죠. 거기는 전부 관리 감독부터 당사자는 해운업 하는 분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만약에 내각제 체제라면은 총선거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습이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어디가 제일 잘못됐습니까? 처음에 실종자 집계, 뭐 배 탄 사람 숫자, 뭐 처음에는 다 살렸다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구조작업 한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도록 뭐 밧줄 가이드라인 저도 가봤습니다만 5개 설치하면 된다고 하더니 10개 한다. 뭐 하나가요. 제대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가 지금 지켜봤을 때 제일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국민이 지금 이 사태를 봤을 때 우왕정 한다는 거, 사망자 숫자부터 해서 이미 다 뭐 구조했다. 거기에서부터 막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정치라든가 우리 정부가 지금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체질적으로 이것이 뿌리 내려서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 집행이라든가 책임 행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국민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아니고 뭐 하나부터 100까지 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더 분노하는 것은 오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김정규 실장이 청와대하고 관계없다. 컨트롤타운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정의 모든 컨트롤타운은 청와대입니다. 국가안보실 그렇죠.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라면 드시는 장관이 네. 또는 뭐 장관님 오십니다. 그 유가족들 앞 사는 문제. 기념 촬영하고. 기념 촬영 문제. 총리께서도 물병 맞으면 어떻습니까? 네. 차에서 대기하는 문제. 네.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뭐 앞에 배가 기우뚱할 때부터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것이 없어진 장면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높은 분들, 이른바 거창한 완장을 차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가도 충격에다가 더 충격을 준 것이죠, 사실은. 그 충격은 저는 국민들이 그 속에서 받은 상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초기에 우왕좌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무책임한 선장이나 우리 고위공직자나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집에 불이 나는데 아버지가 자식들 팽개치고 자기 먼저 도망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죠, 사실은. 그 문제점이 지금 재난, 특히 해양 재난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던 문제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금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과연 전문가가 대처의 중심에 서가지고 작동하고 있나. 실종자 관련된 가족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책임있고 전문가가 뭐 대처하고 있나라는 신뢰감이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러는 것인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인가, 신뢰가 안 가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청와대 대처 방식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저는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냐면 국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기구, 정부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번에 관료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데 관료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모르고 청와대에서 엄격한 단호한 조치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이 총리가 바뀌고 한다면은 책임성도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이제 국정의 운영의 방식도 바뀌는 전환점이 되야 될 것인데 네. 현재 과연 그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바뀌는 것도 현재로서는 그나마 조금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총리 사퇴라든가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그런 인적 쇄신은 저는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을 뭐 누가 지금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즉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지금 상대방을 비판하고 뭐 안보실장 사퇴하려면 뭐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쌓아온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11시에 또 야당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앞서 정 총리가 지금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